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가장 중요했던 클래스 부분은 바로 지수가 보합 대비. 지수는 보합인데 약보합이거나 강보합 흐름인데 종목 일교차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느껴지고 또 어떤 분은 한겨울처럼 느껴지는 종목의 양극화가 코스피 상위 200개 종목 내에서 상당히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오늘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 참 뜬금없죠. 롯데 케미칼, 그 다음에 DB 하이텍,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반면에 좀 떨어진 종목들은 당연히 떨어져야 할 것들이 떨어졌어요. 시장 흐름 봐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정말 실적도 괜찮은데 뭐 이유 없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일관성 있게 어떤 패턴 뭐라 해야 될까요? 기존처럼 그렇게 같은 업종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 같은 그런 어떤 지금 괴팍한 성격의 어떤 시장 흐름이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장 가장 큰 특징은 요거 연기금 매수, 외국인 매도. 주식은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연기금이 한 1,000억 사고 외국인이 1,000억 전후 팔고. 그래가면서 지수는 보합이죠. 규모가 비슷하잖아요. 매수 세력 분명하죠. 자, 한번 준비된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3시에 했던 건데 종가에는 조금 바뀌었죠. 종가에는 외국인들이 거래소가 지금 3시경에는 한 900억 매도였는데 종가상에서는 동시효과에 보니까 이후 3시 30분 끝나고 한 1,300억 매도로 좀 바뀌었습니다. 반면에 연기금 어떻습니까? 1,100억 좀 넘게 샀죠. 그러니까 규모상으로 비슷해요. 외국인은 팔고 연기금은 사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종합주가지수상으로는 갖다 놓고 보면 비슷하죠. 오늘 가장 많이 산 특정 세력, 가장 많이 팔은 특정 세력. 두 개를 결합해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 전후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외국인이 팔았는데 진짜 팔은 거냐?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종가상에서 거의 1,300억 팔았는데 장중에 어떻습니까? 300억 샀었죠. 선물은 또 사요. 종가상엔 또 1,000억 넘게 삽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또이또예요. 주식 1,300억 팔고 선물 1,200억 가까이 사고 또이또인데 지수는 미는 역할을 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차트로 본다면 오늘 음봉 3개죠. 음봉이 4개죠. 거래소가. 윗골이 달린 것까지 포함하면 오늘 4일 차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있는 척 말하면 뭐라고 하느냐. 눌림목이다. 혹은 숨고르기다. 혹은 타이밍 빼앗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타이밍을 누가 뺏었느냐? 외국인이 뺏은 거죠. 주식 팔고 선물 사고. 그렇지만 지수는 제자리. 반면에 그 주식시장에서는 또 주식만 놓고 보면 국내 기관은 사고 외국인은 팔고. 그러니까 국내 연기금이 오늘 중국 증시라든가 일본이 올라오니까 장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 증시도 올라왔었죠. 아침에. 어떻게 해요? 거기다 대고 외국인들이 선물 샀다가 그대로 때려먹죠. 다시. 주식도 팔아먹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오늘 매도 포지션입니까? 매수 포지션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1,300억 원어치 주식 때리고 그만큼 선물은 샀잖아요. 반면에 이렇게 함으로써 뭐를 극복한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 연기금 세력이 들어온 이 세력을 외국인들은 자기네들의 포지션이 중립을 유지해가면서 이거를 그냥 박살내버린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뭐를 만들었습니까? 음봉을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런 과정에 주도주가 없다는 거죠. 전부 다 뭐 종목들의 일관성도 없고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고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내일은 또 이게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요약본 한번 오늘장 클래스 한번 더 보여주시죠. 이런 경우에 이거 말고 요약본 한번 보내주세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실 선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분할 매수 세력, 외국인들 보면은 실제 누르는 게 목적입니까? 그래가면서 선물 금요일 날도 샀죠? 오늘 또 샀죠? 야금야금 모아가죠?
포지션을 지금 잡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이럴 때 제풀에 올라갈까 하고 추격 매수했다가 종가상에서 아니냐고 다 손절하고 전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장은요, 매집 지금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포지션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하나씩.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국이 약간 좀 선반영된 흐름에서 숨고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넥스트 클래스 한번 보여주시죠.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 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블루칩 중에서 주도주 영역에서 추세 연속 가는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게 없어요. 즉 수익성도 되고 실적도 되고 그래가면서 성장성까지 겸비한 거, 수익성 되고 성장성까지 겸비한 거. 이게 이제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며느리나 사육감 고를 때, 특히 며느리 고를 때 이게 머리도 가방끈도 되고 똘망똘망하고 거기다가 또 미모까지 된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 보니까 공부 잘하게 생겼다. 이런 케이스, 공부만 가방끈만 길다든가 아니면은 이거 참 손자나면 예쁘게 생겼는데 약간 이 재산을 맡기기에는 좀 불안한, 둘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이 두 개를 딱 만족시키는 케이스도 있죠. 그럴 때 주도주가 나타나는 겁니다. 뭡니까? 자동차나 반도체나 바이오나 화학주, 이런 시장을 전체를 아우러가면서 집안 전체, 코스피 전체를 일으킬 만한 주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블루칩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없잖아요,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뭐예요? 간다 못 간다?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수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목 갖고 이거 골랐다가 버려버리고 이거 골랐다가 버려버리고 딱 그런 케이스죠. 뭐예요? 결혼은 못하고 계속 이 시장에서 지금 이 블루칩들이 선만 보는 케이스이죠. 종목들이. 그러니까 순환매만 계속 돌려가면서 나오고 있고 바쁜 것 같은데 양극화만 커지고 지수는 계속 제절이에요. 자, 추세 연속성. 주도주 그룹이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계속 방향성만 탐색하는 구간이 나와요. 이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가장 돈 많이 있는 케이스가 딱 이런 케이스입니다. 뭐예요? 추격 매수. 시장 돌파 나와서 아침에 쭉 추격 매수하죠. 바로 거기서 꼬꾸라뜨리죠. 추격 매도 다시 또 종가상에서 손절해야 되는 단타는 사람들은 추격 매도, 뇌동 매매가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이 지내놓고 보면 6개월 전, 3개월 전 지수는 그대로인데 가장 큰 손실을 입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시장의 행간을 읽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배가 고프니까 지금 밥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수익률에 목마르니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시장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계속 시장을 뜸들이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럴 때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리 사서 보초 지키는 사람들. 올라갈 때 다 팔아먹죠. 네. 그리고 돌파, 추격 매수, 추격 매도 차트 볼 때 꼼짝없이 당합니다. 왜 그러냐? 그렇지만 이 시장은 지금 방향성을 탐색하는데 그 저변에 어떤 힘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왜 지수를 눌러가면서 선물을 사느냐? 좋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비싸게 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를 기다리는 걸까요? 바로 이거를 기다리는 거죠.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번 하반기에 오늘 한 주간의 전략이기도 하지만 하반기 전체 큰 흐름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자료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기준금리와 한국 금리다. 빨간 것은 미국 금리고 파란 것은 한국 금리예요. 한국 기준금리는 1.75, 미국 기준금리는 2.25에서 2.5. 그냥 제로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2.5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미국은 어떻게 했어요? 2019년도에 2.75까지. 즉 금리를 두 번 더 올려서 2.75까지 올리기로 예상했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그래서 3.25까지 예상을 했어요.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해가면서 그 다음 장 보여주시죠. 작년도 미국의 1, 4분기 수익, 2018년도 1, 4분기 수익, 이게 성장률이 GDP가 2.2% 성장했어요. 2, 4분기에는 4.2%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역전쟁 얘기가 나오면서 관세 때리고 화해하고 화해의 사태 발생하고 해가면서 이번 1, 4분기 실적이 성장률이 1.5로 뚝 떨어집니다. 3분의 1 투막 났죠, 성장률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 했을 때 자기네들이 승리하고 자기네들은 피해 없고 보호무역 한다고 했는데 전혀 다른 케이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속이 탈까요? 타죠.
그걸 지금 지원사격해 주는 거죠. 뭘로? 금리 인하로. 자, 이게 1억 갖고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1조 원, 100조 원 이렇게 채권, 국공채 움직이는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큰 돈들은 어떨까요 지금?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금리라는 것은 항공모함 같은 겁니다. 가면 그대로 가야 돼요. 근데 갑자기 지금 멈춘 거잖아요. 항공모함이. 가다가 방향을 유턴한다는 건데 제트포트도 아니고. 그럼 그걸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리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수급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외국인들은. 다만 선물을 매집하는 걸로 봐서는 이것이 약간은 호재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물 매집하는 게 좋게 보는데 그래서 성격 급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분할 매집. 그리고 오히려 아랫꼬리를 공략한다. 추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외국인도 그렇게 하잖아요. 대형 종목들도 그렇게 흐름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절대 뇌동매매하지 않는다. 차라리 자신 없으면 기다렸다 공략하든지 자신 있는 분은 조금 뭐 빅데이터 관련주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우량한 걸로 분할 매집한다든가 낙폭과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종목들 군들로만 그렇게 시장 한 주간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